소띠. 오늘은 개축년 그리고 개축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사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사랑 장명리에서 제공하는 개축 소띠날에 태어나신 분들 사주 분석 영상입니다. 명리학으로 횡재할 수 있는 운세를 알아보고 성공과 대박날 수 있는 참고사항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본인이 직접 생년월일시를 만세력에 검색하여 태어난 날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한 번만 보시면 현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고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주 분석 그리고 로또 팽생번호와 꿈풀이 번호에 대해서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2024년도 대박의 꿈 이루어지시기를 빌면서 소띠 개축에 태어나신 분들 오늘 사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달 제가 한 번씩 이제 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사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의 이 사주의 그 기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8개 글씨 이렇게 해서 사주 팔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쉽게 다가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렵게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사주 하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팔자도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운명이라고 그러죠. 운명. 우리 이런 운명, 운에도 이렇게 숙명이 있고, 그죠? 그리고 운명적인 이러한 우리의 그 기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숙명이라는 것은 태어난 것과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숙명이에요. 그렇지만 운명은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서 이것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주팔자라는 이 기운은 한번 태어나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운명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더 좋은 기운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은 더 나쁜 운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은 개축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개라는 기운은 나라는 이 기운 중에서 이 사주에는 나라는 이 중심의 기운이 있죠. 그리고 나를 제외한 이 환경, 내 주위 환경이죠. 이것은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도 내가 가지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나쁜 길이다 하면은 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알아놓으면은 인생 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개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개는 오행으로 수기운입니다. 이 수기운은 물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이 물은 모든 이 생명의 기본 이 단위, 기본 요소가 물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물에서 태어나요. 우리 생명들은 우주에 있는 생명들은 거의 물에서 태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이 물의 기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물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숙기운이에요. 그리고 이 개수는 얼마나 깨끗하냐 그러면요 굉장히
엄청나게 깨끗한 물이다. 예. 그러면서 이 축, 즉 소띠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축토의 이 기운, 바로 이 깔고 앉아 있는 자리죠. 내 기운 중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이런 자리를 나와 내 배우자로 이제 뜻하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개축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축이라는 기운이 토 기운인데, 이것은 겨울에 얼어있는 동토예요. 그렇지만은 이 속에서 만약에 이제 씨앗이 저장이 된다고 그러면은요, 씨앗은 아직 우문 트지는 않지만은 이 살아 움직이는 것 똑같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이라는 이 기운은 씨앗을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온기, 즉 차갑지만은 저장할 수 있는 우리 냉장고하고 같은 그러한 기운이다라고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라는 이 기운이 이 숙기운인데, 어떤 숙기운이냐 그러면요, 물론 이 개 말고 또 임이라는 이 숙기운도 있는데, 임이라는 숙기운은 큰 바다와 같다면은 이것은 이제 조금 시냇가, 그죠? 막 강줄기 이렇게 조그마한 물, 옹달샘 뭐 이렇게 뜻해도 되고요. 이 임수가 큰 홍수라든가 큰 비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이슬비, 아주 깨끗한 어떠한 액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숙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두고 재물, 또 내 형제, 내 부모, 그리고 내 지인들, 나하고 관계되는 배우자, 뭐 이렇게 전부 다 거기에 이제 배속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서 말한 대로 이 궁합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여기 이제 서로 잘 맞는 인연끼리, 여기는 이제 4월 달에, 그죠? 이 사라는 기운은 4월 달입니다. 음력 4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더위가 이제 막 시작되려면은 이제 여름의 시작이에요. 이게 여름에 물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여름의 물은 약합니다. 그리고 이 주위 환경을 보면은 이 나무가 있죠. 이 감목이라는 나무, 그리고 인목이라는 나무, 이런 나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 물을 흡수해가는, 물의 기운을 뺏어가는 그러한 기운이기 때문에 더 약해지겠죠. 그나마 또 이 토기운이 있어요. 이 토기운은 물론 물을 그렇게 크게 크진 않아요. 이 동토의 물은요, 이 12월 달 이 기운은요. 그렇지만은 토기운이기 때문에 토국수 해가지고 이 물이 약간 관, 즉 이 기운이 억압, 통제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약한 사주다, 나는 약한 물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나는 약한 숙기운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한가 약한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중심에다 두고 내 환경이 나보다 더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약해요. 그럼 나는 약한 기운을 누가 나를 보충해 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기운 하나가, 이 개수라는 이 기운이, 여기 물이라는 뜻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축이라는 이 기운에 개신기라는 이 저장된 그 기운이 있는데요, 암장됐다고 그러죠. 이게요, 이 속에
이 요소로 같은 그 어떤 구성하는데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개수 그리고 신금 여기 보면은 또 경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신금 있죠. 이런 기운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신이라고 그래요. 사실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금기운이 안 보이고 숙기운이 여기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기운이 숙기운이다 해가지고 이 숙기운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기운이 보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있죠. 이 숙기운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금기운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렇게 약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외관상 딱 볼 때는 이 물은 약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신약사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약한 기운이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숙기운이다 아니면 또 금기운이다. 이 둘 중에서 금기운이나 숙기운이 나의 용신, 즉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행운의 이 오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여름에 태어났죠. 여름에 이제 물이 약해지죠. 그런데 이제 가을에 이 기운이 오면은요, 물이 이제 조금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는 이제 이것은 좀 어려운 해설이 되겠지만은요, 이렇게 내가 물이 약하고 그럴 때는 금기운이 좀 많은 이런 이제 사주들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물기운이 여름에 이제 이렇게 만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약사주다. 그랬을 때는 금기운을 만나는 게 나한테는 좋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이 인연이라는 게 다 따로 있어요. 그죠? 만나고 보면은 아, 인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인연은 인연인데 또 만나서 또 더 악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사주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그 간혹 가다가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은 그냥 사주에서 통계학으로 이제 참고적인 사항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 내가 물기운이 약할 때는 금기운이나 숙기운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격과 직업은 어떻게 되느냐. 개축이라는 기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숙기운이고 여기는 토기운인데요. 이 토기운, 숙기운이 토기운을 깔고 앉아 있지만은 이 토기운은 토국수 해가지고 이것을 편관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 기운이 다른 쪽에서 말려줄 수 없는 기운이 들어올 때는 이걸 칠살이라고 합니다. 칠살. 안 좋은 그러한 액이라고 그러죠. 이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숙기운일 때 토기운이기 때문에 여기는 편관 기운이다. 그래서 내가 통제, 억압을 당하는 기운이다. 그러니까 대체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개축일에 태어난 경우에는 축은 토기운이기 때문에 축 중에 아까 설명했죠. 개신기라는 이 숙기운과 금기운, 토기운이 같이 이제 암장돼요. 개는 약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대신에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서 개축은 겨울소, 아까 12월달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축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겨울소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항소고집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여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 소띠의 그 특성으로 어떤 일이든지 충실하게 실행하는 책임감과 충성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개축일에 태어난 사람은
집념이 강하고 장애물이 있으면은 대항하면서 투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고립되어 고독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축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개축은 지지에 백호가 있어요. 백호살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강한 살입니다. 예, 성격이 강하고 용맹스러워서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특이하게 발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압록이 들어있어서 보이지 않는 귀인의 도움으로 평생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길성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르면은 이러한 복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제, 파악, 그 다음에 자기 본인의 그 기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골의 기상이 있으며 채상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욕으로 인해 시기와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학문 연구와 수양이 필요하죠. 또한 종교나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겸손하게 귀담아 듣고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길러야 합니다. 활동적이고 성급하며 화끈하지만 때로는 순간적으로 화를 잘 내고 편굴해. 그리고 고집이 강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속에 접어두지 못하고 배짱이 있고 또 어려운 난관도 무난하게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도와주려는 기질이 있고 자존심이 강해서 남에게 굴신거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무슨 일이든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남을 제압하는 강렬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역사에 길이 남을 특출한 인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노동자나 불량자 등도 나오는 기천의 극단을 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과감하고 신속한 행동과 개방적인 성격은 정치, 법률, 군경, 의학, 그 다음에 무역, 정보, 작전, 전자, 통신 이러한 분야의 이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죠. 여성은 남성과 같이 고집이 강하고 여장부의 기질이 있죠. 질서와 예의를 잘 지켜 사회생활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고백호라, 백호살 얘기입니다. 간고백호라 해서 심하면은 남편과 사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므로 나이 차이가 많은 남편을 만나거나 재혼,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명이기도 합니다. 남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며 여장부와 같은 유형으로 불투명한 것을 싫어하고 결백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내 일보다는 나무 일에 더 신경 쓰고 항상 잔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기운인데요. 너무 이제 비밀스러운 기운들이 많아가지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이제 개축일에 태어난 분들의 재물은 어떤가 그러면은요. 이건 사주상에서 이제 나타나는 기운이기 때문에 병이라든가 이 두 개의 기운은 이 고종 쪽으로 들어오는 고종 수익이에요. 이것은요. 월급이라든가 집세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이라든가 오라는 이 글씨는요. 이 두 개의 글씨는 횡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재물이에요. 보너스라든가 로또라든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러한 기운이니까 이 글씨는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물 중에서도요. 이렇게 하늘에서 들어오는 재물하고 땅에서 들어오는 재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간, 즉 하늘에서 들어오는 재물이라고 그랬죠. 천간 재물, 이 사주상에서 나오는 이 재물이에요. 이것은 큰 재물은 큰 재물인데 허공에 떠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이건 자기는 생각만 하고 계획만 잡고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엉뚱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물이 보이면 어떻게 되죠?
행동을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허공했던 재물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 지혜를 짜는 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약한 그 기운이 있으면은요, 이런 기운을 하나라도 더 빌려와 가지고 같이 재물을 획득해 가지고 같이 분배를 하면 되겠죠. 안 갖고 오는 것보다 더 낫겠죠. 내가 나 혼자 갖고 오기에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못 가져오는데 누구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하면은 이 재물을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하죠? 동업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 경쟁자가 내 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지혜를 잘 짜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재물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 이 정제라는 이 기운은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물들은 내가 큰 고생 없이 허리만 숙이면은 땅에다 눈만 돌리면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백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땅에서 얻는 재물이냐 하늘에서 얻는 재물이냐, 이거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신다면은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로또 평생번호 정리하는 방법. 평생번호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부담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평생번호라는 것은요, 이 숙기운이 내가 숙기운일 때 이 기운은 어떻게 되죠? 내가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수학적인 머리, 그 다음에 이것은 저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요. 그래서 이런 글씨가 보이면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 이게요. 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할 수 있고 수학적인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해자들은 뭐죠? 이런 이 토기운들이 방해를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갑이라든가 이런 기운들도 방해를 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더 강해지면은 이런 방해를 안 받겠죠. 즉 목기운이 방해를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는 금기운을 획득을 해가지고 금기운하고 친해져가지고 이 갑하고 이 인이라는 이 기운을 억압을 하면은 내가 기운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행에 대해서 이해만 하신다면은요, 굉장히 운명적인, 즉 내가 운명을 개척하면서 또 나한테 안 좋은 기운이 왔을 때는 어떤 기운을 얻어야 되는지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재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으로 이 숫자를 만들었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이 4하고 9하고 1하고 6인데 지금 이 0, 5는요, 이 4, 9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기운이기 때문에 채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6개의 로또 끝수를 여기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행운 번호도 알 수 있고 행운의 색깔도 알 수 있는데, 행운의 색깔은 흑색하고 백색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백색은 금기운이고 흑색은 숙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이제 16, 05, 49 이렇게 해가지고 이 끝수에다가 10자리 숫자만 붙여가지고 여기는 이제 6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가 35가 아니고 36이 되겠죠. 끝수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35가 되고요. 여기가 원래는 36인데 35하고 연번호가 되기 때문에요.
여기는 제가 임의대로 15번으로 여기를 이제 지금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번호들을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요, 11, 36, 40, 15, 24가 이 1조합이잖아요. 1조합이면은 2조합부터는 어떻게 나가냐 그러면은요, 여기는 다 10자리 숫자만 붙인 거죠, 지금요. 그러면 여기 6을 행운수라는 이 기운에서 본인의 기운이 6이에요. 그리고 행운이 4, 그리고 희신이 5, 재물이 2,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번호로, 이 숫자로 여기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17이 되죠. 그 다음에 23번 되고, 그 다음에 6을 더하니까 29번 되고, 그 다음에 6을 더하니까 35번이에요. 여기 이제 1조합, 2조합, 3조합, 4조합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번으로 더합니다. 여기 4번으로 더하면 여기가 40번이에요. 그죠? 여기는 44번입니다. 여기는 48번인데 3번이에요. 여기는 4하고 3하고 더하면 7번입니다. 그죠? 자, 번호 이제 정해지죠. 여기는 이제 그대로 45, 그 다음에 45에다 10을 더하면은 55예요. 그렇죠? 55인데 여기 빼면은 45를 빼면은 10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번, 25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번호가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2를 더하니까 15에다가 2를 더하면은 1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9, 여기는 21번, 여기는 23번을 2를 더하니까요. 여기는 이제 4를 더합니다. 4를 더하면 24, 28, 32, 36, 40. 여기는 5를 더합니다. 44, 그 다음에 49, 45를 빼니까 4번. 그 다음에 또 4에다가 5를 더하면 9, 그 다음에 14번. 이렇게 해서 번호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같은 번호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같은 번호가 있으면 한 번 더 더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번호를 평생 번호로 사용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운명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숙명하고 다르게 바꿀 수도 있다. 내 노력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가 다 같아요. 이제 제가 자, 이 오행수로 만드는 평생 번호는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왜? 여기 2를 더하면 여기는 12가 됩니다. 여기는 18번이 되고, 여기는 24번이 되고, 여기는 30번이 돼요. 여기는 36번이 됩니다. 자, 여기는 6을 더하니까 4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8번인데 3번입니다. 45를 빼니까 여기는 9번이 되고요. 여기는 15번이 되죠. 여기는 23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호가 다 바뀌어졌죠. 자, 지금부터는요, 이 번호에다가 바로 이제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자, 이 0은 50입니다. 그리고 50은 45를 빼야 되죠. 그러면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55가 돼요. 그럼 여기는 10번이 됩니다. 여기는 20번이 되겠죠. 여기는 10을 더하니까 30번이 됩니다. 여기는 10을 더하니까 35번이 되고. 자, 여기는 5를 더합니다. 여기는 20번입니다. 그죠? 여기는 22번, 여기는 24번, 여기는 26번, 여기는 28번. 자, 여기 4를 더합니다. 28번입니다. 여기는 32번, 여기는 36번, 여기는 40번, 여기는 44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9를 더하겠죠. 여기는 48번 3번입니다. 여기는 53번이죠. 그러면 여기는 8번입니다. 그죠? 여기는 13번. 여기는 18번. 여기는 23번.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가 다 만들어졌는데 23번은 같은 번호가 있죠. 한 번 더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32번이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숫자가 또 같은 숫자가 또 30번이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는 10을 더 더하니까 여기는 40번이 됩니다. 자, 여기 24번이 같죠. 여기도 29번이 되겠죠. 여기는요. 5를 더하니까. 자, 여기 같은 번호 없고 여기도 같은 번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번호로 이번 주에 이제 한번 번호를 사용해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요. 한 가지만 일러 두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 흉액이라는 게 있어요. 흉액. 우리 액살이 끼었다. 액이 많다. 안 좋은 그 기운들이 많다라고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감소를 시켜야 돼. 감소. 근데 감소시키는 방법이요. 내가 어떤 그 액을 떼우려면 죽을 고비를 남긴다거나 또 이 누구한테 이제 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 흉액을 낮출 수가 있어요. 좀 죽을 고비는 조금 몸 다치고 말고 또 내가 큰 재물이 들어오면서 그냥 재물이 들어오면서 큰 병을 얻거나 재물이 들어오면서 또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랬을 때 이런 흉액들을 봉사함으로써 해서 감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보자고 제가 이제 이걸 만들어 드리는데요. 여기 사주 분석할 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유료로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운세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데 물론 유료로 해드리고요. 이 행운수는 사주 분석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이 행운수를 무료로 만들어 드리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가지고 당첨이 안 된다고 뭐 계속 왜 당첨 안 되냐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흉액을 감소시키는 그거에 이 중점을 두셔야지. 물론 당첨 이거 만들어 드려가 당첨되신 분들도 있죠. 이렇게요. 그렇지만은 이걸 너무 그쪽에다가 비중을 두게 되시면은요, 욕심이 생기게 되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하게 돼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고액 당첨이 됐으면 다행인데 안 되면은 계속 그게 더 쌓여가지고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분들은 절대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주만 보시고 이걸 나는 꼭 내 흉액을 좀 감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셔가지고 재밌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도 예를 들어서 윤시은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딱 보면은요, 이름에도 그 에너지에 따라서 다 숫자가 다 있어요. 근데 이름이 자기 사주하고 좀 잘 맞아야 되겠죠. 기왕이면은. 그래서 이 번호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번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또 나는 한번 이걸 재밌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름에서도 나오는 주파수를 그대로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더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딱 했으면 이제 알 수 있겠죠. 1을 더하면 19번이죠. 그 다음에 25번이고 31번이고 37번이고 43번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이 사주로 된 이 기운은 여러분들 사주 분석해 가지고 저한테 이 번호 가져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번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번호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용꿈은 24번이고 원숭이 꿈은 39번, 뭐 황소는 13번이다 그러면은 이 암소하고 달라요. 황소는요, 암소는 또 8번입니다. 그래서 이 꿈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13번, 39번, 24번을 그냥 이 자동, 반자동 이렇게 해가지고 즐기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 행운 번호를 여기서, 그리고 내가 또 평소에 이것을 한번 잘 해보시고요. 반자동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3개만 갖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이렇게 갖고 있는,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숫자, 떠오르는 숫자들이 있어요. 아, 이번 주 이거 나오겠다, 뭐 이런 숫자들 합쳐가지고 또 같이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절대 고액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소액으로 내 액을 때운다, 내 흉액을 감소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번호는 개인 생년월일시에서 나오는 사주마다 다르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기운이 강한 사주인지 약한 사주인지를 전문가에게 알아본 후에 행운수라든가 방향, 행운 방향이죠, 행운색, 이런 이 참고적인 사항을 알아두시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주분석, 신년운세, 장명, 계명, 직업, 궁합, 재물, 부부, 결혼, 이름풀이 등등 개인적으로 운세가 궁금하시거나 사주분석을 통해서 운세를 알고 싶으시면 문자로 안내서 발송 신청을 받습니다. 안내서 보내주세요. 안내서 부탁합니다. 이것만 보내주시면 돼요. 생년월일시는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신청 안내서를 먼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주시게 되면은 신청 안내서를 카톡이나 이메일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먼저 보내드리고 운세를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고 2024년 양력 8월에도 대박의 꿈 이루시고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를 빌면서, 소띠, 오늘은 개축일에 대한 재물, 성격, 직업, 궁합, 그리고 육식갑자, 희노애락 사주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